2학년 1학기 기출요약 2학년 1학기 기출요약 1차 부등식 활용 15번부터 30번까지 오늘 빠르게 마무리하고 기출요약 이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숙명이가 마라톤 대회 참여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문제까지 열심히 달려봅시다. 이 친구 마라톤 대회 나갔어요. 숙명이가 마라톤 대회 나갔는데요. 지금 이 전체 거리에 대해서 중간에 속력을 바꿔서 어떻게 달렸나 봐요. 근데 사실 보면 이게 단위가 통일되어야 하는데 이제 거리의 단위랑 시간의 단위에 전부 자기 맘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이 나와 있는 킬로미터를 미터의 단위로 바꿀 거고요. 시를 분의 단위로 바꿔줄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겠죠? 그래서 15km는 15,000m로 바꿀 거고요. 1시간 40분은 100분으로 바꿔볼 거예요. 요 정도? 이거 바꾸면 이제 분 단위 맞췄죠? 미터 단위 맞췄죠? 이렇게 해서 달라지는 게 없다. 선 한번 다시 긋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 소매가 좀 커가지고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X미터까지는요. 지금 분속 200m로 가고 있어. 그죠? 그리고 전체 15,000m에서 X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거리는 얼만큼? 분속 100m로 달렸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총 걸린 시간이 100분 이내잖아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요렇게. 시간 속력분의 거리니까 다 더해가지고 100분 이내. 2라고 하는 게 포함이에요. 포함. 이내, 이하. 이렇게. 이내, 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단어에 2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는 포함해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될까요? 그래서 이내에 완주한다? 그러면 이 시간을 포함해서 100분 안쪽으로 들어와도 괜찮고 100분이어도 괜찮으니까 그 안에만 완주하게 해다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시간 속력분의 거리 200분의 x 더하기 다시 100분의 15,000 빼기 x 시간 속력분의 거리를 했더니 이내 100분 이내에 도착.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면에 200 곱하고 시작할게요. 2 곱하면 3만인가요? 200 곱했어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x 들어가죠. 오른쪽으로 넘어가니까 만 이렇게. 그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만이네요. x는 10,000m 이상. 그러니까 이거 굳이 단위를 킬로미터라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썼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위를 뭘로 맞춰달래? 미터로 맞춰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킬로미터가 아닌 단위는 미터로 주셔야 맞다. 따라서 10,000m 이상 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가보죠. 다음 입장료가 다음표와 같다. 인원이 10명 이상 30명 미만 단체인 인원이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어느 단체에서 이 전시회에 입장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체의 인원을 X명이라고 한번 줘볼 텐데 단 X 인원은 10명 이상 30명 미만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 시작해봅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거든요.
이 단체 인원이 최소 몇 명 이상이면 30명의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것이 유리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단체 인원이 29명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할인을 몇 퍼센트 받아요? 한 명당 10%의 할인을 받아요. 그런데 30명이라고 하면 1인당 몇 프로씩이나 받을 수 있어요? 20%씩이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9명이 들어갈 바에는 그냥 저희 30명 입장권 주세요라고 해서 인당 20% 할인 받는 것이 훨씬 이득일 텐데, 그렇다면 몇 명일 때부터 인당 20% 할인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니? 이거 묻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왜? 10명이면 그냥 인당 10% 할인 받고 말지 20명 거 더 사가지고 20%씩 할인 받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단체 인원을 X명이라고 둡시다.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단체에 이 인원을 X명이라고 뒀을 때요. 그때 1인당 1인당 10%의 할인율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자면 1인당 3,000원인데요. 그렇게 X명이 들어갈 거고요. 10%를 할인받아서 90만큼의 가격으로 우리 입장할 수 있는데요. 이게 더 비싼 경우를 찾으래요. 그쵸? 인당 3,000원의 입장료에 대해서 총 30명이 입장했다고 생각하고요. 선생님 30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30명의 입장권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살 수 있다고 말해줬잖아요. 그죠? 30명이 아니어도 입장권은 살 수 있대요. 그쵸? 3,000원에, 1인당 3,000원의 가격을 가지는 이렇게 30명이 딱 들어가는 단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20%를 할인받아가지고 80만큼의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없앨 수 있는 거 싹 없애보죠. 부등식 양변에 3,000 전부 사라지네요. 3,000이 전부 사라집니다. 오케이. 분모 100 사라집니다. 그리고 0 사라지게 해볼게요. 괜찮아요? 그래서 9x 커요. 83, 24 이렇게요. 아, 9x가 240보다 커요. 따라서 양변에 9를 나누죠? x는 큽니다. 뭐보다요? 9, 28, 9, 6에 54 이렇게요. 아, 26점 어쩌고보다 커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반으로 딱 쪼개서 2분의 1명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너무 징그러워요. 그러니까 26점 어쩌고 나왔을 때 이때 x 인원은 몇 명일 때부터? 27명 이상일 때부터 우리는 뭐 한다?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본다. (17번) 이것도 숙명이래요. 어머, 이거 이름만 봐도 어느 학교 건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일단 이름은 숙명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래, 여기서 4과목을 시험을 쳤대요.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과학이요. 국어, 수학, 영어는 점수가 나와 있는데요. 과학 점수는 잘 모르겠대요. 이번 과학 시험은 아직은 치르지 않았기 때문인가 봐요. 과학 시험 점수는 몇 점 받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평균이 80 이상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학 점수를 뭘로 둬와야겠네요. 과학 점수를 X점이라고 둬봐야겠네요. 그렇게 해서 국어, 수학 점수 뭐죠? 아니 이게 수학 문제인데 수학 점수 이렇게 주셔도 되는 겁니까, 선생님? 이 앞뒤가 바뀌어도 마음에 안 드는 점수잖아요. 그죠? 국어, 수학, 영어는 점수를 이미 받아놓은 상황이면서 과학 점수가 몇 점이 받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평균을 싹 때려보니까 나누기 4 해가지고 평균 80점 이상을 원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더하기 좀 빠르게 가볼까요? 얘네들 더해가지고 180 나옵니다. 180에 56 더하면 236인 거 아세요? 전 알아요. 아, 8, 4, 32. 선생님 더하기 원래 잘 못하시지 않나요? 맞습니다. 저 더하기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해주세요. 320에서 236을 뺍니다. 얼마죠? 84인가요? 그래서 과학은 최소 몇 점? 84점 이상은 받아야 그래야 평균이 80점 이상이 되겠더라. (18번) 가보겠습니다. 혜린이는 친구들과 음식점에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 수정해 주세요. 음식점에 1인당 이용 요금은요 2만 원입니다. 1인당 이용 요금은 2만 원이고
다음과 같이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 두 종류의 할인 혜택이 있다고 봅니다. 가입비는 10,000원 아니고요. 10,000원입니다. 이 문제 왜 오타가 미쳤죠? 잘 모르겠지만요. 가입비 10,000원인 회원카드는요, 총 이용요금의 15%를 할인해줍니다. 생일 쿠폰을 이용할 경우 1인당 1,500원을 할인해준다고 했을 때 몇 명까지는 생일 쿠폰으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말이야. 인원수에 관계없이 생일 쿠폰을 이용하면 1인당 1,5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어. 10명이면 무려 15,000원을 할인받거든요. 근데 회원카드 같은 경우에는 가입비 10,000원이 있기는 하지만 총 이용요금의 15%씩이나 할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10,000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이 친구로 쿠폰을 이용해 본다고 한다면 인원수가 적을 때는 가입비가 차라리 없는 상태에서 얘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낫겠더라. 그래서 몇 명부터 회원카드를 이용하는 게 아니지, 생일 쿠폰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까? 유리하다 있잖아, 유리하다. 너랑 나랑 또이또이 똑같은 상황에서는 유리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것은 저렴하다. 이제 뭔가 가격적인 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은 저렴하다는 뜻입니다. 가격적인 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은 더 저렴하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더 낮은 상태로 형성되어 있다. 그렇죠. 그럼 내가 만약에 전체 인원수를, 내 친구를 X명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나 친구 X명 있거든. 그러면 만약에 회원카드를 이용해가지고 전체 요금의 15%를 할인받는 상황이라면 몇 명이든 관계없이 10,000원의 가입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명당 20,000원이 들고요. 그렇게 X명이 가려고 했는데 15%를 할인받기에 85회 가격으로 이렇게 돈을 내면 되겠던데, 이것이 바로 뭐? 회원카드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음식점에서 나온 결과물이 아니라 가격을 지불하는 방법. 그쵸? 그 다음 가격, 총 가격이죠. 만약에 내가 생일 쿠폰을 이용한다면 1인당 1,500원씩을 할인받은 그런 금액으로 이제 지불을 하게 되고, 20,000원에 대해서 1,500원을 제외한 이 가격을 X명이 이용하게 되도록. 그렇다면 생일 쿠폰으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했으니 얘가 더 저렴한 경우를 찾아보자. 뭐 요런 뜻으로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부등식에서 항마다 똑같은 0의 개수만큼은 삭제하셔도 좋습니다. 항마다 삭제하셔야 돼요, 여러분. 항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것도 없애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85의 2배가 얼마인지 알아요? 170이거든요, 170. 오늘 말은 잘 못하는데 저 계산 좀 잘하는 것 같지 않나요? 아님 말고요. 200에서 15를 뺍니다. 그러면 185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거 2항이에요, 2항. 170x가 넘어오죠. 그럼 15x 나오죠. 그럼 100이 15x보다 큽니다. 따라서 양변에 5 나누죠. 그러면 23x 다시 3분의 20보다 작은 x, 요렇게 되겠네요. 3분의 20은 대충 얼마죠? 3, 6, 18 해서 6점 어쩌고 맞나요? 그렇다면 x는 6, 6명까지는 생일 쿠폰으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1인당 할인 금액이 10,000원이 넘으면 차라리 가입비 10,000원을 내더라도 15% 할인받는 것이 더 낫겠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6명. 아니, 이게 제가 자꾸 칠판 아래쪽만 사용하게 되는 것 같은 건 느낌적인 느낌일 뿐이겠죠? 왜 자꾸 칠판 위쪽을 이용하는 게 좀 어색하네요. (19번입니다) 지민이와 현주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데 게임마다 이기면 3점, 비기면 1점, 지면 마이너스 2점을 얻습니다. 15회 게임을 한 결과 지민이와 현주는 2번 비겼어요. 오케이. 이긴 거, 진 거, 비긴 거. 그러면 지민이가 이긴 횟수 물었으니까 지민이가 이긴 거, 지민이가 진 거, 지민이랑 비긴 거. 지민이가 이긴 횟수 물었으니까 지민이가 이긴 거 X번. 그쵸? 그리고 비긴 거 몇 번? 2번.
그러면 지는 것도 아니고 이긴 것도 아닌 나머지가 지민이가 진 거잖아요. 총 몇 번 게임했는데? 15번. 그 중에 비긴 거 몇 번 빼요? 13번. 아예 2번 빼죠. 그럼 13번. 거기서 다시 지민이가 이긴 것만큼을 뭐 해요? 빼죠. 그래서 13, 13번의 게임에서 지민이가 이긴 것만큼을 제외한 나머지가 바로 지민이가 졌다고 표현할 수 있을 그런 횟수이더라. 될까요? 그래서 이 횟수를 가지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 지민이랑 현주랑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길 때마다 몇 점? 3점. 지민이가 몇 점 얻었다? 3점. 그 다음에 13 빼기 x만큼은 2점을 내어주었죠? 이렇게 내어주었다. 내주었죠? 그 다음에 비긴 것만큼은 1점 얻습니다. 2번 비겼으니까 2점 얻었죠. 이거는 누구의 점수? 지민이 점수. 지민이 점수. 그 다음에 현주 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민이가 이긴 거면 현주는 이만큼 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몇 x? 2x. x번만큼은 2점을 잃었어. 지민이가 진 거면 이거 현주가 이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3점씩 얻어야지. 몇 번만큼? 13 빼기 x번의 횟수만큼. 다시 2번 비겼잖아. 비기면 1점 얻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점을 얻었지. 2번 비겼으니까. 그래서 요것은 누가 이긴 거? 현주의 점수. 선생님 글씨가 갈수록 이상한데요? 좀 그런가요? 그래요. 그래서 지민이가 현주를 몇 점 이상으로 이겼어요? 지민이가 현주를 8점 이상으로 이겼습니다. 지민이가 이겼어요. 몇 점 이상? 8점 이상으로. 그러니까 현주 점수에 몇 점을 더한 것보다 8점을 더한 것보다 지민이 점수가 더 크거나 같다는 것을 의미하더라. 괜찮죠? 어차피 비긴 것만큼은 어떻게 될 예정이었음? 삭제될 예정이었음. 밑에 마저 정리할게요. 이거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랑 만나서 플러스로 바뀌고 2x 더하기 3x는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6. 크거나 같죠? 다시 갈게요. 마이너스 3x랑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13 곱하기 3, 39. 39에 8 더하면 47. 이항 10. 이항 73. 따라서 x는 7.3보다 크거나 같음. 이해되세요? 그럼 7.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지민이가 이긴 횟수가 횟수. 가위바위보에서 7.5번 이겼다 이런 거 없으니까 몇 회부터? 8회부터. 어떤 점수를 얻을 수 있을 때? 현주 점수보다 8점 이상의 점수를 지민이가 더 이기고 있을 때. 몇 번 이상 가위바위보에서? 8번 이상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되겠다. 솔직히. 우리 20번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 20번은? 그러니까 여기에 이 학교 이름을 없애면 뭐합니까? 문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무튼 제가 넣은 거예요. 4명 중학교 승강기는 한 번에 최대 300kg까지 운반할 수 있습니다. 몸무게가 70kg인 사람이 한 개의 무게가 12kg인 A4 용지 상자를 여러 개 실었습니다. 3층으로 이동할 건데요. 한 번에 300kg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총 상자의 개수를 뭐라고 두면 X개라고 둔다면 총 상자의 수를 X개라고 둔다면 그렇게 했을 때 70kg인 사람이 X개의 상자를 하나당 12kg이라고 했을 때 총 X개 옮기려고 하고요. 이게 300kg 이하로만 운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죠? 말이 좀 이상했네요. 한 사람의 몸무게가 70kg이고 그렇게 한 상자당 12kg인 것을 X개에 실었을 때 최대 무게는 300kg까지 감당이 가능한 이 엘리베이터가 실어 나를 수 있는 상자의 개수는 몇 개까지 가능하겠니?
뭐든지 한 문장으로 끊으려면 굉장히 어렵네요. 그죠? 양변에 12 나누죠. 그러면 4로 안 나눠지죠? 2로 나눠지네요. 2, 6에 12, 2, 1은 2, 1은 2, 5, 10. 그럼 얘는 대충 6, 1은 6, 6, 8에 48, 6, 9, 54.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물론 무한소수입니다. 따라서 최대로 실을 수 있는 상자는 몇 상자? 19상자가 되겠다. 21번 가보죠. 우리 지금까지 문제 풀고 있는 것들 보면 다 어디서 많이 봤던 것들이죠? 센에서 다들 한 번씩 다뤄봤거나 기타 문제집에서 다뤄봤던 문제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그런 문제들이 실제 기출문제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요약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지 않을까. 제가 정리했어요.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요. 이번엔 데이터 요금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데이터를 고민하고 있어요. 요금제를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기본 요금이 싼 요금제는요, 데이터를 사용할 때마다 돈을 내는데요, 집에서는 와이파이를 대여할 거고요, 밖에서는 데이터를 사용할 때 돈을 내요. 1MB당 25원을 내요. 그죠? 두 번째, 내가 무제한 와이파이를 쓰게 된다면요, 무제한 와이파이가 아니라 무제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요, 비요금제를 사용했을 때 기본 요금이 굉장히 높지만 내가 얼만큼 사용하든 관계없이 돈을 내지 않아요. 밖에서도 집에서도.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B요금제보다 A요금제가 더 저렴하대요. 경제적이래요. 경제적. 가격에서 경제적이라는 것은 유리하다는 말과 같죠. 아까 표현 배웠죠? 경제적이다, 유리하다. 이거 뭐와 같다? 저렴하다. 다 같은 말이죠? 경제적이다는 유리하다라고 쓰기도 하고 더 저렴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등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저렴한 건데 가격이 똑같을 때 더 저렴하다고 말하진 않으니까. 그래요. 요금제 A를 이용할 때 그리고 요금제 B를 이용할 때 각각의 들어가는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식을 한번 세워보죠. 요금제 A는요, 기본적으로 15,000원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요, 사용하는 메가바이트당 데이터 요금이 25원이에요. 그쵸? 근데 집에서 사용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 근데 그러면 집에서 이용하는 데이터 사용량 왜 있어요? 왜 있냐면요, 이거 봐봐. 좀 헷갈리지 않아? 집에서 데이터 쓰긴 써. 이만큼 사용하면 이제 돈 얼마 내야 돼? 하고 너희에게 페이크를 준 거예요. 선생님, 집에서 사용하는 걸 양을 줬는데 그게 왜 페이크예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얼마를 쓰든 와이파이 대여할 거라 가지고 데이터 사용량에 관계없이 돈은 일정하게 내거든요. 맞죠? 그럼 15,000원은 이건 뭐예요? 기본료죠. 맞아요? 15,000원 기본료에 더해질 거예요. 얼만큼이요? 와이파이요. 24,000원이요. 한 달 대여료요. 와이파이. 그쵸? 그리고 더해질 거예요. 얼마큼이요? 외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양만큼이 더해질 거예요. 1GB당 뭐라는 거야? 1GB 미안해요. 자, 다시. 지금 이 사용하는 게 A 기가바이트인 거예요. 이게 A라고 되어 있는 게 단위가 기가바이트인 건데 제가 자꾸 기가바이트 먼저 읽어가지고 엉켰어요. 외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A기가바이트입니다. 그런데 1MB당 25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럼 기가바이트는 몇 메가바이트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1000메가바이트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럼 외부에서 사용하는 단위를 메가바이트로 바꿔보자면 얘는 몇 메가바이트인 것이야? 1000메가바이트인 거야. 1000A 메가바이트인 것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메가바이트로 바꿀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와이파이 한 다음에 밖에서 사용하는 총 데이터 사용량은 1000A인데, 그쵸? 근데 얼마씩 내요? 1MB당 25원씩 내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데이터. 외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양이죠. A는 그래서 낼 돈이 많아요. 일단 기본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와이파이도 따로 대여를 해야 되고 거기서 외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양까지 고민을 해본다면 돈을 이만큼 내야 한대요. 근데 B는 좀 심플하죠. 왜요? 데이터가 무제한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를 내요? 79,000원만 내죠. 될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게 포함되어 있죠. 기본료와 데이터의 무제한. 기본료와 데이터 무제한이 합산된 요금으로 79,000원 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A를 선택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부등호 방향이 더 작다로 표현돼야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기 전에 저 공 싹 다 떼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3개씩 싹 다 없애죠? 그리고 정리 가겠습니다. 15 플러스 그리고 25A. 이게 더 저렴해요. 누구보다? 비요금제를 사용할 때보다. 더하면 39, 39, 39. 다시 25A, 2항 40. 다시 A는 55, 25, 58에 40. 요렇게롬. 자, 그렇다면 이것은 5일은 5, 5, 6에 30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문제 뭐죠? 자, 옳은 것은 고를 수 없죠? 내가 적어야겠죠? 어떻게 적죠? A의 범위는 1.6 미만이에요. 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혓바닥에 살이 쪘어요. 민준이네 어머니께서는 공기청정기를 장만하시려고 하나 봐요. 근데 직접 사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11,000원의 유지비가 들어간대요. 공기청정기를 렌탈하잖아요? 그러면 24,000원씩 내요. 그러니까 매달 유지비보다는 조금 비싼 가격일지는 모르겠으나 대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쵸? 그냥 한 달에 이만큼씩 내는 거지 이만큼의 목돈이 나가진 않는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인 거죠. 그래요. 그렇다면 한 번에 목돈이 나가진 않지만 비싸요. 대여받는 비용이 비싼 그런 상황과 아니면 처음에 목돈이 조금 들어가지만 한 달 유지비가 저렴한 예를 비교했을 때 구입하는 비용이 대여받는 비용 이하로 드는 경우는 몇 개월부터일까요?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몇 개월 쓸 때는 당연히 목돈이 들어갔던 얘가 조금 더 불리할 수 있지만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면 한 달에 24,000원 내는 게 더 불리해지는 상황이 온다고요. 얘네들 합산 비용이 39만 원이 넘어가는 그 시점 있잖아요. 한 달에 11,000원씩 냈었더라도. 그쵸. 어느 순간 얘가 계속 돈을 더 많이 내다 보니까 나중에 쌓인 금액을 비교했을 때 대여받는 게 훨씬 더 비싸지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몇 개월부터일까요?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단위가 1,000원이니까요. 39만은 그대로 적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총 대여를 X개월 했다고 보죠. 내가 공기청정기 대여를 X개월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내니까요? 대여를 하게 되면 총 한 달에 24,000원씩 내야 되니까요. 그렇게 X개월을 돈을 내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직접 구입을 하는 상황이라면 초반에 아주 목돈이 들어가네요. 39만 원에 대해서 그죠? 한 달에 유지비 얼마? 11,000원씩이 들어갈 거고요. 그렇게 X개월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대여받는 비용 이하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쵸?
구입하는 비용이 대여받는 비용 이하로 들어가기 위해서 구입하는 비용이 대여받는 비용의 이하로 들어간다. 일단 식을 좀 간단히 정리하고 가고 싶으니까 얘네들 제끼고 식을 써보자면 대여하는 비용 이하로 들어갈 거죠. 누가? 구입비가. 어머. 이렇게요. 13x가 그거나 같아요. 누구보다? 390. 오케이. x가 30 이상의 금액이 30 이상의 값이 나온다? 무슨 말? 30, 미안해요. 소리가 너무 별로예요. 그죠? 30개월 이상 사용하면 구입하는 비용이 대여받는 비용 이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23번) 가볼게요. 지금 풀이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필수적으로 그래도 이 정도 레벨은 필수적으로 이 정도 레벨은 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수준의 문제들을 계속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줄여서 서론 문제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문제 풀지 마시고 그냥 보면서 이 정도 문제는 선생님이 이거 인강 안 찍어도 됐을 뻔 했는데 시간 낭비하셨네. 뭐 요렇게 생각하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기분이 좀 그렇긴 한데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했다는 뜻이니까요. 그죠? 시간이 없는데 분필도 없네요. 제가 분필 갈고 다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그래요. 분필 갈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요.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10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데 한 상자에서 A도 한번 꺼내고 그 다음 B가 한번 꺼내서 그 카드 크기를 딱 비교한다? 비교해가지고 큰 수가 나오면 4점을 얻고 작은 수가 나오면 1점을 잃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A가 B보다 작은 수를 뽑는 횟수는 이라고 했으니까 A가 작은 수를 뽑았을 때와 큰 수를 뽑았을 때 그러니까 A가 작은 수를 뽑았을 때와 A가 큰 수를 뽑았을 때 경우의 수를 각각 X번이라 두고 큰 수를 뽑았을 때의 경우의 수를 전체 몇 번 하니까 40번에 걸쳐서 게임을 하니까 40 빼기 X라고 주시면 되겠고 A가 작은 수를 뽑았다는 것은 B는 큰 수를 뽑았다는 뜻이며 A가 큰 수를 뽑았다는 것은 B가 작은 수를 뽑았다는 뜻이고 가위바위보에서 내가 이겼을 때 쟤가 진 거고 쟤가 이겼을 때 내가 진 거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문제임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A 점수랑 B 점수를 각각 적어야 돼요. A 점수가 몇 점이고 B 점수가 몇 점인지를 각각 구해보죠. A는요. 이만큼 큰 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실제로 4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4점씩 총 40 빼기 X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몇 점을 잃어요? 1점을 잃어요. 몇 번에 대해서요? 작은 점수를 뽑은 그 횟수에 대해서요. 빼기 X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B 점수 가시죠? B가 작은 점수 아니지. A가 작은 점수를 뽑았을 때 이건 B가 큰 점수를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4X 잃어요. 뭘 잃어요? 얘가 B가 더 작은 점수를 뽑았을 때 점수를 1점씩 잃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럼 정리할까요? 160 마이너스 5X 다시 5X 빼기 40 A 점수와 B 점수 비교하는데요. A의 합이 B의 합보다 20점 이상 많아요. A의 합이 B의 합보다 50점 이상으로 많아요. 20점 이상 많아요. 20점 이상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20 넘어가서 플러스 20 그렇다면 좌변은 180 우변은 10x 양변에 10 나눠서 18 요렇게 들어갑니다. 따라서 A가 B보다 작은 수를 뽑는 횟수는 몇 번 이하이다? 18번 이하이다.
24번은 형과 동생이 원 모양의 트랙을 돌고 있는 그런 문제예요. 원 모양의 트랙이 있는데 형과 동생이 같은 방향에서 출발을 하고 둘레는 총 4km인 어떤 요 트랙에서 형은 여기로 동생은 여기로 가고 있는 상황에 얘네들이 만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3시간 동안 6번 이상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만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먼저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형이 30분 늦게 출발했지만 속력이 2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형이 이만큼 왔어요. 30분 늦게 출발했고요. 동생이 이만큼 왔다고 칠까요? 그럼 얘네들이 합쳐서 몇 킬로미터가 됐을 때, 거리 합이 4km가 됐을 때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가던 길 마저 계속 가요. 그러다가 다시 그 다음에 만난다? 그러면 여기 만났던 그 시점으로부터 다시 몇 킬로미터를, 4km를 서로 합쳐서 걸었기 때문에 다시 만난 겁니다. 다시 만난 그 시점부터 자기 가던 길 가요. 그리고 다시 얘네들이 만났다는 건 무슨 말이다? 거리의 합이 4km가 됐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6번 이상 만났다? 무슨 말이야? 동생과 형이 걸은 그 합이, 그쵸? 4km씩 6번인 24km보다 더 많거나 같은 거리를 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6번 이상 만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고요. 자, 그럼 형의 속력이 몇 킬로미터 이상일까요? 물었으니까 형의 속력을 x km/c라고 주죠. 동생의 속력은요? 저 갈수록 글씨가 커지는 것 같을 때 제 생각인데 동생의 속력은 형의 속력의 절반이기 때문에 2분의 x km/c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이 30분 늦게 갔어요. 누가요? 형이요. 동생보다 30분 늦게 출발했어요. 그러면 동생이 3시간 걸었을 때 형은 2시간 반 걸은 거예요. 얘네들이 시속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써주시는 게 좋고요. 형은 몇 시간? 2.5시간. 동생은 몇 시간? 3시간? 이렇게 걸었음을 알 수 있고요. 총 거리라고 하는 것은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형이 전체 걸은 거리는 2.5x의 킬로미터를 의미하고요. 동생이 걸은 총 시간은 2분의 3, 그러니까 1.5x만큼의 거리를 걸었음을 알고 동생과 형의 거리의 합산이요. 그쵸? 한 번 마주칠 때마다 4km를 서로 걸어야 만나는 거라고 했으니까요. 6번이면 6, 4, 24km를 걸은 건데요. 그거보다 더 많이 마주쳐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이 두 형제는요 24 이상의 거리만큼을 합산해서 걸었기 때문에 6번 이상 만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돼요? 그래서 아이고 4x가 24보다 크거나 같은 그때 x의 값은 얼마? 6 이상이더라. 따라서 형의 속력은 시속 6km 이상. (25번) 갑니다. 다음은 리무진 버스 요금과 택시 요금에 관한 안내입니다. 그런데 리무진 버스는 1인당 17,000원이에요. 앞에 리무진이란 말이 붙은 이유가 있었네요. 굉장히 택시비가 버스비인데 버스비가 굉장히 비싸요. 17,000원. 미쳤어요. 저도 타보고 싶네요. 리무진 버스 요금은 1인당 17,000원이고요. 택시는 기본 1.6km까지는 요금이 4,800원이지만 그 이후로는 200m당 100원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00m가 몇 번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100원씩이 추가된다는, 200m가 5번 발생하면 100원도 5번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니? 그죠? 택시를 타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데? 맞아요? 일단 승객은 몇 명이네? 4명이네. 그죠? 그리고 전체 거리를 단위를 킬로미터로 한번 줘볼까요? 왜 이렇게 글씨가 점점 커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모눈에 글씨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커지는 걸까요? 이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거리를 x킬로미터라고 한번 줘보죠. 단위는 킬로미터입니다. 그럼 200m당이라고 했던 이 친구는 0.2km당으로 바꿀게요. 좋은데? 일단 리무진 버스 요금은 1인당 17,000원이에요. 17,000원에 대해서 4명이 탑승합니다. 버스
택시는 1.6km까지는 4,800원이니까 4,800원 더하기. 전체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6km를 제외한 나머지 거리에 대해서 200m가 몇 번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이 값에 100원씩을 더 내주면 되겠던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전체 거리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안에서 1.6km는 기본 요금으로 제끼고 이 0.2가 몇 칸 있는지에 따라서 이 한 칸당 100원씩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기에 이 칸수만큼의 곱하기 100을 해줌으로써 전체 금액을 합산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예. 이해 안 되면 바로 영상 멈추고 저에게 오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서 버스와 택시 요금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하면 돼요? 계산만 하시면 돼요. 뭘 타는 게 유리해요? 택시를 타는 게 유리해요. 유리하다는 말이 뭐라고요? 유리하다는 게 뭐라고요? 경제적이다. 또는 저렴하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택시를 타는 것이 저 저렴해요 하기 전에 이거 좀 정리하면 조금 더 예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분모 분자에 10 곱해가지고 2분의 10x 빼기 16 쓰시거나. 그쵸? 아니면 5배. 분모 분자에 5배 하면 되겠다. 그지? 분모 분자에 5배 하면 되겠어. 그럼 4,800 더하기. 분모 분자에 5배. 그러면 1분의. 안 써요. 5배? 5x. 65, 38 곱하기 100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택시 요금이 더 저렴하다면서요? 이게 더 저렴해요. 작다? 뭐 버스 요금 17,000원 곱하기 4 한 것보다. 또 예쁘게 약분 삭삭삭 항마다 날려주시고요. 48 빼기 8 얼마죠? 40 17 아니고 170 17 아니고 뭐요? 170 170의 4배는 68의 제로. 따라서 5x는 작습니다. 무엇보다? 640보다. 그래서 x가 5, 1, 5, 20, 5, 8에 40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쓰면 돼요? 택시를 타는 것이 유리한 거리는 128km 미만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26번) 돈 문제 나왔어요. 마트 얘기 나왔을 때 여러분 마트 문제 못 풀면 너 마트 가지 마. 자, 우리 지금부터 원가, 정가, 판매가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원가는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 필수적으로 돌아가는 금액, 그리고 정가는 정해진 가격,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얼마의 이익을 받고 팔려고 정해놓은 가격. 정해놓은 가격 뒤에는 뭐가 있다? 판매가가 있다. 왜? 실제로 판매할 때는 그 가격으로 못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에 원가, 정가, 판매가, 어떤 물건의 가격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이 세 가지를 꼭 정리해 두고 문제풀이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원가가 2만 원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따로 문자 설정할 필요 없이 2만 원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정가의 30%를 할인합니다. 은근슬쩍 정가가 얼마인지도 안 가르쳐주고 정가의 30% 할인해가지고 판매가로 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정가를 얼마 이상으로? X1 이상으로 한번 적어봅시다. X1, 여기도 원... 글자가 왜 좀 더 이상해지는 것 같죠? 판매가 같은 경우에는 정가의 30%를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판매가는 100분의 70x로 두겠습니다. 글자가 매우 커졌습니다. 따라서 다시 글자를 줄여볼게요.
어쨌든 판매에서 원가의 5%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전체 판매한 가격에서 순수 이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만큼을 뺐더니 그것이 원가의 5% 이상이었다 하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판매가가 원가에서 5%의 이익을 붙인 그 상황의 전체 금액보다 더 크거나 같은 금액을 의미하더라.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알려드렸던 건 뭐냐면요. 판매한 가격 0.7x에서요. 원가인 얼마를 빼고요. 2만 원을 빼고요. 돼요? 이것이 바로 2만 원에 대한 이익금 얼마와 같더라? 100분의 5 이상과 같더라. 판매하고서 이 물건을 들어가는데 필수적이었던 그 돈만큼을 빼주면 남은 금액이 나에게 이익이다. 그 이익금이 원가의 5% 이상임을 알려주는 것이 1번 풀이. 두 번째, 내가 만약에 이거 판매가로 책정을 해본다면 0.7x로 쓸게요. 0.7x, 이 판매가는 크거나 같을 겁니다. 뭐보다? 원가의 5% 이익을 붙인 다음에 그 전체 금액보다. 그러니까 원가 얼마에 대해서? 2만 원에 대해서 100분의 5%를 붙인 금액 얼마? 105%만큼의 가격. 그 이상으로 판매했을 때, 그쵸? 원가의 5% 이상의 이익이 남는다고 본다 하는 방법. 이 두 가지죠. 그쵸? 식이 좀 더 짧은 건 얘인데, 이해가 되는 건 얘인가요? 마음대로 푸시면 됩니다. 어쨌든 얘 이항하면 얘랑 똑같거든. 그렇군. 저는 2번으로 마저 풀겠습니다. 정리가 좀 더 되어 있는 그런 느낌? 공두개 뜯으시고요. 0.7x 얼마지? 5 공두칸 105의 2배는 210 하고 공두개 다시 한 칸 이 노란색 이렇게 붙일까? 이렇게 예 x는 7, 3, 21 알았어. 그래서 정가 얼마 이상으로 정해야 되네. 3만 원 이상. (27번이에요) 여러분. 이를 양도 안 내요. 지금 우리가 부등식에서 풀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종류별로의 문제를 다 풀고 있어요. 다만 문제 좀 깔끔하게 끝나는 거를 좀 원해가지고 제가 풀이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들로 선별을 했다는 거. 잘했죠? 근데 이렇게 해도 모르는 게 그렇게 많더라고요. 27번은요. 이의 양인데요. 이의 양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연기는요. 7시간, 12시간 걸리거든요. 일이 다 끝나는데 12시간이 걸린다는 건 얘는 1시간당 12분의 1만큼을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1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12분의 1인 거라고요. 맞죠?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전체 걸리는 시간에 대해 역수 취한 거죠. 다시 볼게요. 운기요. 운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사실 시간을 예쁘게 주지 않았어요. 그게 이 문제에서의 좀 포인트였을지도. 다른 거 어렵지 않거든요. 7시간 30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7.5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과 2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5시간 걸리는 거예요. 2분의 15시간.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2분의 15시간 걸린다고요? 그러면 얘는 1시간에 할 수 있는 일량이 얼마인 거예요? 15분의 2인 거예요. 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시간이 걸리는 친구가 있으면 이 친구는 1시간에 12분의 1만큼을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12분, 아니야. 그렇다면 2분의 15시간 동안 일을 해야 일이 끝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15분의 2만큼을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시간에요. 이해돼요? 1시간당 얼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양으로 표현해 놓고 시작하셔야 되는 게 일의 양을 풀 때, 이런 유형을 풀 때 문제풀이의 특징, 1시간당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이렇게. 이거 먼저 구해주시는 게 포인트. 어쨌든 연기가 오전 9시에 일을 시작해가지고 오후 3시 이전에 일을 완성하고 싶고요. 운기는 몇 시 몇 분 이전에 도착해야 되니 몇 시 몇 분 이전에 도착해야 돼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미지수를 놔야 될 것이 뭔지 좀 잘 모르겠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는 뭘로 둘 거냐면 운기가 일하는 시간을 줄 겁니다. 미지수로요.
그러니까 옹기가 일하는 시간만 알면 몇 시 몇 분 이전에 도착해야 되는지 알겠지 뭐. 그죠? 자, 영기가 오전 9시에 일을 먼저 시작합니다. 혼자 일해요. 그러니까 영기가 혼자 일하는 시간은 시간당 12분의 1만큼 일할 수 있는 영기가요. 전체 6시간 중에서 웅이가 포함되지 않은 X시간만큼을 제외한. 그러니까 웅이가 일하는 시간이 X시간이니까 혼자 일하는 시간은 전체 6시간 중에 웅이가 함께 일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그 시간 동안에 시간당 12분의 1만큼의 일을 처리하고 있을 거예요. 영기는 오전 9시부터요. 돼요? 그렇게 해서 웅이가 도착했음, 웅이 도착하고 나선 얘네들이 힘을 합친 12분의 1과 15분의 2가 힘을 합친다고요. 그렇게 해서 몇 시간 일한다고요? X시간 일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6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이 일을 끝내는 것보다 더 큰 값을 가지거나 딱 맞게 끝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6시간 안에 일이 끝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6시간이 딱 걸렸다 그러면 는 1 하시면 되고요. 그것보다 더 짧게 끝났다는 것은 내가 원래 1만큼만 하면 일이 끝나는데 이거보다 큰 수를 가졌기 때문에 그 안에 끝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그쵸? 혹시 말이 너무 빠른가요? 빠르면 저에게 오시고요.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그죠? 근데 제가 보니까 말을 천천히 하면 여러분들 빨리 감기 하시더라고요. 물론 내가 하라고 했지만 빨리 감기 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말을 빨리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좀 텐션을 올리고 있습니다. 12와 15의 공배수 뭐가 있죠? 60? 60을 양면에 곱하겠습니다. 그렇다면 5배? 6에 30 빼기 5x 60 만들 거예요. 60 곱했죠? 몇 배? 5배 5배 5 여기 몇 배? 4배 4, 2, 8 아이고 9 이렇게 60 곱했죠? 60 오 13 빼기 5는 8 빼면 30 x는 8분의 30 2, 4, 8 15 그쵸? 그럼 이거는 4, 3, 12 60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3이었거든요. 4분의 3? 4분의 3은요. 3, 45 이렇게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웅이가 일하는 시간은 몇 시간 이상이어야지만이 3시간 45분 이상이어야지만이 그래야지 3시 이전에 일이 끝난대요. 이해되세요? 그럼 3시간 45분 이상 일을 해줘야 일이 그때 끝난다고요. 그럼 적어도 몇 시에 도착해야 될까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11시 15분인가요? 그쵸? 11시 15분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11시 15분 그 전에는 도착해줘야 그 이전에 도착해야 우리가 3시 안에 일이 다 끝날 수 있겠다. 이렇게. (28번입니다) 30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상수 A가 부등식을 만족합니다. X에 대한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주어진 거. 그쵸? 얘를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 중요한 건 뭐예요?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 힌트를 얼마나 너희가 잘 받아먹을 수 있는가. 그죠? 힌트 잘 받아먹는 사람이 이겨요. 부등식은 힌트 진짜 많이 주잖아요. 그죠? 분모의 최종배수 곱합니다. 15를 양변에 곱할 거고요. 15를 곱하게 되면 좌변에는 3. 우변에는 15를 곱했으니까 5배. 뒤에 빼기 8a 18 빼기 6은 12. 오케이, a는 아휴 2분의 3보다 작아요. 돼요? 그렇다면 1차 부등식의 해는 부등식에서 해는 x값의 범위 혹은 그 조건을 만족하는 x의 값. 그쵸?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겨야 되는 건 누구? x.
그래서 x를 좌변으로 남은 건 이항으로, 이항에서 우변으로. 그러면 그쵸? x 남은 건 a 플러스 2. 오, 공통 이거 분배 법칙. 여러분들 부등식에서 가장 많이 쓰인 게 뭐라고요? 분배 법칙이요. 오 마이 갓. 여러분이 지금 다 끝나갈 때 제가 또 정신을 놔버린 거 있죠? 여러분 양변에 15를 곱할 때 제가 이한테는 15를 안 곱해줬지 뭐예요? 혹시 따라 쓴 친구 있어요? 그렇다면 미안해요. 15, 15 여기도 15를 곱했어야지. 이 바보 똥개 멍청아. 그러면 15 곱해서 5 마이너스 5a 5, 4, 20 혹시 내가 쓴 걸 따라오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 무언가 끄적인 친구가 있다면 아주 멋진 친구예요. 그죠? 이항에서 8a 여기에서 2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6 그럼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그러니까 a 플러스 2는 0보다 작은 뭐 요거를 우리는 첫 번째 힌트로 들고 갈 수 있었던 것 어쩐지 A의 범위가 이상하더라. 여기서 A 플러스 2를 양변에 나눠주려고 봤는데 1번의 힌트 때문에 얘가 음수인 거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날리면서 양변에 나누면서 부동방향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왜? 얘가 음수니까. 이렇게. 자, 여러분 29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29번 같은 경우에 해 물었죠? 해 아까 뭐라고 했죠? 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 혹은 x의 범위 부등식에서의 해를 의미합니다. 누구를 남긴다? x만을 남긴다. 어디에? 좌변에. 우리 문제 한번 풀면 제곱으로 분배 먼저 들어갑니다. 분배 법칙 없습니다. 지수에는 분배 법칙이 없어요. 그냥 분배하는 겁니다. 3의 제곱, 2의 8제곱에 대한 x 빼기. 밑이 같을 때 지수끼리 곱하면 뭐 해요? 더하죠. 눈에 띄는 2의 거듭제곱들이 보이셨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6개씩 삭제하고 남은 게 6개. 없애니까 2개 남죠. 맞나요? 빼기 x 제곱 곱하기 2까지. 맞다. 이거다.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더 봐야죠. 야, 너도 x 곱할 거야? 나도 x 곱할 건데. 그럼 우리 x 나중에 곱할래? 뭐 먼저 하고? 3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에서 내 자신 빠지면 나누기에선 0이 없어요. 1이 남죠. 9, 28로 쓸까요? 그러면 3도 2개, 2도 2개, 얘는 6이 2개, 6, 6에 36이 됩니다. 따라서 35x가 18보다 작은 이러한 상황 따라서 x는 35분의 18로 줄 수 있겠습니다. 30번 가보죠. x에 대한 1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가 몇 개? 3개.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구분해서 우리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식 해를 구해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저변에 x만 남을 때까지 모조리 정리해주세요. 분배 법칙 그 다음 x만 남길 거죠? 나머지 이항할 거죠? 어머 예뻐라 그쵸? 근데 여기서 이 식을 만족해요. 무슨 말이에요? 수직선 위에 어떤 수를 포함해서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x가 이렇게 존재한대요. 근데 여기 자연수가 몇 개 있대요? 3개 있대요. 그러니까 1도, 2도, 3도 여기에 위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색칠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포함하더라도 자연수는 3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네모 라고 주었을 때요. 이 네모가 3보다는 커도 좋지만 똑같아도 상관은 없어요. 이해되세요? 따라서 네모는
3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런데 4이면 돼요? 아니요. 왜요? 얘가 4가 되는 순간 4 이하의 자연수는 3개가 아니라 몇 개가 돼버리니까요? 4개가 돼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이 네모는 누구보단 작아야 돼요? 4보단 작아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네모 대신에 다시 2 플러스 a를 집어넣어 주시면요. 3 이상 3 미만의 숫자이므로 a의 범위는 1 이상 2 미만. 문제에서 a 더하기 b의 무슨 값? 최대값. 근데 a, b는 둘 다 뭐? 정수. 그럼 여기서 가지고 할 수 있는 a의 최대값은 1. 맞아요? 여기서 a는 1. 어디다 적지? 두 번째 거 할게요. 좀 앞에다 적을까? 뒤에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자, 여기도 얘는 모든 자연수가 만족한다. 그 x의 범위가 모든 자연수이겠죠? 분배. 그 다음에 다시 2항. 4b 플러스 12. 양변에 4 나눠요. 4b, 4, 3, 12. 오케이. 그러면 다시 수직선. 어떤 수를 포함하지 않아요. 더 큰 범위에 그려요. 색, 7. 모든 자연수가 성립합니다. 여기 모두 1, 2, 3부터 쭉쭉쭉 모든 숫자들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얘는 1이 되면 안 돼요. 1보단 작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 1이면 안 돼요? 얘는 포함하지 않으니까요. 오케이, 그럼 네모는 1보다는 작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네모는, 이 네모는 1보다 작아요. 선생님, 근데 이거보다 더 작아도 돼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자연수만 모두 성립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만들 수 있는 최대의 네모는 얼마일까요? 네모를 제대로 한번 써보죠. b 플러스 3이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2보다 작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일 때 최대를 가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a의 최대값과 b의 최대값을 가져왔을 때 덧셈의 최대값이 나오게 되더라 해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부등식 활용 15번부터 30번까지의 기출 요약이 문제풀이가 끝이 났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우리 이제 만나서 반가웠고 다시 보지 맙시다. 수고하셨어요.